재판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안종범 수첩이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7건의 추가로 저희가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모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검찰이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6건 정도를 확보했는데 특정 시점 2015년 가을경에 작성된 그 수첩들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것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소재를 파악을 해서 제출을 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그 기재 내용들이 발견이 됐는데 뭐냐면 이상화 전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장의 어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고 전화번호. 네, 그것이 안종범 수첩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했거나 관련된 대화를 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최순실이 삼성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독일에서 받았다는 걸 전혀 몰랐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이런 기재를 한 날 다음 날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이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상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이 독일에서 이런 어떤 송금 계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업무 수첩에 기재가 되어 있었을 것인가. 예.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결국은 안종범 수석이 나와서 왜 이걸 썼고 이걸 썼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게 이제 명확히 그렇죠. 밝혀지면 어느 정도 예. 사실관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화라고 최순실 씨의 현지 이제 근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인데 왜 안종범 수첩에 이 이상화라는 사람의 연락처가 들어가 있느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알려준 걸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알려줬을까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핵심이죠. 예. 이 전화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자 9월 13일 날 이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줌으로써 다음 날 9월 14일 날 삼성이 송금하기 시작하거든요. 입금이 돼요. 입금을 예. 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인가가 지금 걸림돌이 제거됐다. 혹은 무엇인가를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이 독일로 보내는데 사실 외화를 보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불법적인 어떤 단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걸리는 부분 뭐 액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 하나의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경제수석이었던 그 당시는 아마 정책조정실장이었겠지만 어쨌든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에게 이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무엇인가를 지시했다면 보나마나 그 무엇은 이 송금을 개입했다는 거죠. 예. 송금의 어떤 그러니까 원활한 돈의 흐름과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돈을 예. 보내는 데 있어서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독일 현지로 돈이 가고 한 거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알았다는 정황이 나온 거거든요. 상당히 그 앞서 손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아마 증거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종범 제일 측근인 보좌관이 지금 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로 기존에 첫 번째 검찰에다가 17건, 그다음에 특검에서 39, 그리고 56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7건이 추가됐는데 예. 그 빠진 부분을 추궁하다가 보니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좌관이요. 왜 이 7건 이거를 감췄을까요? 그래서 빼고 제출했을까?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본인이 봐도 자 읽어봤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예. 이것만 딱 맞들여 놨다가 추궁 끝에 이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왜 이것만 뺐을까요? 그만큼 자기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 이 뇌물과 관련된 증거 부분들이 확인될 만한 저런 사실들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 변호사님 말씀 얘기처럼 이 부분은 결국은 재수사에 아주 결정적인 또 중요한 그 증거가 될 거라는 짐작이 되고 지금 검찰이 아마 당연히 그 이상화 씨를 소환 조사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겠죠. 소환 예. 조사하고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 제가 보기 충분히 이게 아마 뇌물 부분에 대한 그 사전에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인했던 사실을 그 아마 반박하고 추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항상 그렇듯이
끝까지 난 모르세요로 아마 부인할 거라는. 여전히. 아마 그건 뭐 일관된 아마 재판 전략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뭐라고 하면서 이 연락처를 알려줬고 안종범 수석은 또 이상화라는 사람하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느냐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지시를 박 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이 적은 거고요. 예. 이것이 곧바로 연결이 돼서 삼성으로부터 돈이 저 연락을 통해서 이제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놓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거짓말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예.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작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라면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당시 회견에서 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최순실 씨로부터 이 연락처를 다 받아서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삼성으로부터 78억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돈인 거죠. 그렇다면 이 고리를 검찰은 핵심적인 고리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됐고 예. 그동안 부인했던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전략은 사실상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 거짓말과 거짓말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 최순실 씨의 거짓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찰은 이제 이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예. 아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나 또는 박 전 대통령 이해에 대해서도 여기서 만일의 경우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은 나오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증거들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특히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뭐 최고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돈 얘기만 나오면 좀 펄쩍 뛰었었습니다. 과거에 좀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글쎄요, 손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연락처를 가지고 다르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최순실한테 잘못 내용을 전달받아서 속아서 나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단순 전달, 뭐 아니면 또 내가 한 사실이 없다, 다른 사람이 기재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냥 삼성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승마 선수를 지원하느냐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것도 뭐 삼성이라는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도 있죠. 그게 왜 청와대 업무 현황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경제수석이 그거를 얘기해야 되느냐.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지하에서 뭔가 이 일에 개입을 해서 대가관계를 대가관계를 연결해주는 구조가 아니었느냐.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런 국가적인 어떤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었다면 전혀 청와대 업무 회의 자리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야 됐죠. 그냥 개인과 회사가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청와대에서 이 내용이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부적절한 커넥션이 가능하게 한 구조 속에 이것이 연결고리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적은 사람이 있고 이것을 지시받아서 실행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난 잘 몰랐습니다. 속았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왜 구체적으로 이상하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고 누구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그걸 명확히 밝히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현식 전 총장이 어제 증언을 했는데 이종곤 시장님. 네네. 최순실 씨가 이 재단에 대해서 실소유주라는 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느냐. 네, 그렇죠. 이거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최순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은 차은택과 내지는 특히나 고영태가 이것을 만들어서 사익을 추구했고 나는 거기에 휘둘렸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이 이제 인사를 하니까 왜 이 재단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말아먹느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그 태권도 시범단이 있는데 대통령이 왜 해외 순방 갔을 때 태권도 시범단을 급히 만들어서 거기서 데려갔죠. 시범 공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태권도 시범단은 사실 자신들이 지금 주장을 해서 만든 거예요. 문화체육부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긴급히 그거를 끼워 넣기를 해서 급조해서 만든 거라고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자신들이 만든 그런 태권도 시범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말아먹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예산 책정을 하는데 그 태권도 시범단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휘둘리는 사람이 별개의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저런 식으로 야단을 치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또 정영식 재단 총장이 그걸 내가 책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겁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안 뒀어요. 뭐냐면 그 전보 조치, 그러니까 비상근 근무를 지시받고 그냥 사직을 하는. 그러니까 이 증거 인사권까지 휘둘렀네요. 그렇죠. 이 상황은 완전히 최순실이 이 K스포츠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돈과 인사권을 최순실 씨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어요? 분명한 사례죠. 정연식 전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이 거짓말을 해야 될 하등의 실익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거의 저런 거는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오래전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거의 정확하다고 그렇죠. 우리가. 본인 인사하고 그래서 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아마 상당히 최순실이 사실상 K스포츠 재단의 실소유자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황적인 아마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정연식 총장이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재밌는 부분은 최순실 씨하고 뭔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며칠 지나지 않거나 바로 이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 또한 뭐 사실상 상당히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인해왔던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 그 재단 자체가 관계없는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그 전에 재판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재판에서 이제 이거를 따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 수석을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 제가 보기 충분히 이게 아마 뇌물 부분에 대한 그 사전에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인했던 사실을 그 아마 반박하고 추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항상 그렇듯이 끝까지 난 모르세요로 아마 부인할 거라는. 여전히. 아마 그건 뭐 일관된 아마 재판 전략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뭐라고 하면서 이 연락처를 알려줬고 안종범 수석은 또 이상화라는 사람하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느냐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지시를 박 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이 적은 거고요. 이것이 곧바로 연결이 돼서 삼성으로부터 돈이 저 연락을 통해서 이제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놓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거짓말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작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라면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당시 회견에서 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부정을 했습니다. 재판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안종범 수첩이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7건의 추가로 저희가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모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6건 정도를 확보했는데 특정 시점 2015년 가을경에 작성된 그 수첩들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소재를 파악을 해서 제출을 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그 기재 내용들이 발견이 됐는데 뭐냐면 이상화 전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장의 어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안종범 수첩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했거나 관련된 대화를 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최순실이 삼성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독일에서 받았다는 것. 입금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인가가 지금 걸림돌이 제거됐다. 혹은 무엇인가를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이 독일로 보내는데 사실 외화를 보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불법적인 어떤 단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걸리는 부분 뭐 액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 하나의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경제수석이었던 그 당시는 아마 정책조정실장이었겠지만 어쨌든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에게 이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무엇인가를 지시했다면 보나마나 그 무엇은 이 송금을 개입했다는 거죠. 예. 송금의 어떤 그러니까 원활한 흐름과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돈을 예. 보내는 데 있어서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독일 현지로 돈이 가고 한 거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알았다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그냥 상당히 그 앞서 손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 보기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아마 증거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종범 제일 측근인 보좌관이 지금 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로 기존에 첫 번째 검찰에다가 17건, 그다음에 특검에서 39, 그리고 56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7건이 추가됐는데 예. 그 빠진 부분을 추궁하다가 보니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좌관이요. 왜 이 7건 이거를 감췄을까요? 그래서 빼고 제출했을까?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본인이 봐도 자 읽어봤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예. 요것만 딱 빠뜨려 놨다가 추궁 끝에 이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왜 요것만 뺐을까요? 그만큼 자기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 이 뇌물과 관련된 증거 부분들이 확인될 만한 저런 사실들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 변호사님 말씀 얘기처럼 이 부분은 결국은 재수사에 아주 결정적인 또 중요한 그 증거가 될 거라는 짐작이 되고 지금 검찰이 아마 당연히 그 이상화 씨를 소환 조사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겠죠. 소환 예. 조사하고 안종범 걸 전혀 몰랐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이런 기재를 한 날 다음 날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이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상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이 독일에서 이런 어떤 송금 계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업무 수첩에 기재가 되어 있었을 것인가. 예.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결국은 안종범 수석이 나와서 왜 이걸 썼고 이걸 썼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게 이제 명확히 그렇죠. 밝혀지면 어느 정도 예. 사실관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화라고 최순실 씨의 현지 이제 근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인데 왜 안종범 수첩에 이 이상화라는 사람의 연락처가 들어가 있느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알려준 걸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알려줬을까요? 그게 예.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핵심이죠. 예. 이 전화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자 9월 13일 날 이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줌으로써 다음 날 9월 14일 날 삼성이 송금하기 시작하고